윤석열 계엄령과 쌍권 쿠데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교체 사태는 단순한 정당 내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정체성과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정치적 전환점이며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준 자해적 행위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과 그에 이은 쌍권권 영세권성동의 후보 교체 쿠데타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이중 폭격이자 보수 정치의 기반 자체를 해체하는 자충수였습니다. 이제 와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보수를 대변하고 누가 진짜 상식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터져나온 비상계엄령 정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탄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한 황당한 계획은 박근혜 정권 말기의 비극이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역사적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의 유산을 계승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엔 아예 공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밤치기 후보 교체 작전으로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쌍권은 새벽 3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경선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키는 초유의 정치적 쿠데타를 감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경쟁과 선택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밀실과 사전기획이 들어섰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사태를 두고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선 절차도 없이 단 1시간의 후보 등록 공지를 통해 사실상의 지명제를 강행한 이 막장극은 북한의 당정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과 오범,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가 상대 진영의 자해적 붕괴 속에 유일한 정상 후보처럼 비춰지게 된 현실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안철수 의원은 후보 교체는 단일화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건 내가 알던 국민의힘이 아니다고 개탄했습니다. 신한동훈계의 조경태 의원은 아예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며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부는 당원 74조 조항을 들이대며 정당화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원은 결코 한 명만 등록하도록 경선을 봉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는 형식적으로만 갖췄을 뿐 민주주의의 실질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천운과도 같은 기회입니다. 수많은 중범죄 혐의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인물이 오히려 정상성의 상징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죄를 잘 알고 있기에 입법 폭주와 사법 탄핵, 형소법 개정, 재판 지연을 일삼아온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보수의 자멸을 지켜보며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그를 피해자로 만들었고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쿠데타는 그를 유일한 경쟁자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래서 이길 수는 있습니까? 정치란 신뢰의 예술입니다. 공당이 수십만 당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며칠 전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던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단독 등록시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원들은 경선에 참여하며 수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했고 수많은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정책을 알렸습니다. 이들이 모두 들러리였단 말입니까? 지도부가 말한 당신 87%는 과연 진짜였습니까? 비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믿으라는 말이 국민에게 통하리라 믿었습니까?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진짜 보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극우적 광기와 중도 보수적 상식이 구분되지 않는 정당의 존재 이유가 특정인의 당권 유지에 종속되는 정치구조, 이것이 과연 보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길입니까?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친윤계는 당을 사유화했고 한덕수를 밀어붙인 쌍권은 전략이라기보다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수 유권자들은 배신감 속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재건할 것인가? 누가 이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누가 국민의 상식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상식을 말하는 사람,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 진짜 검증을 통해 당당히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그 길을 걸어왔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허물고 떠났다면 쌍권은 그 자네 위에 사유정당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경선에 임했고 당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를 쫓아내고 경선조차 거부했던 인물을 올리는 이 작태는 정당 정치가 아니라 작당 정치입니다. 보수는 지금 이 막장극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의존한 공천, 전략 없는 단일화, 절차를 무시한 임명정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선은 경선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비전은 비전대로 당당히 경쟁해야 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태를 지켜본 유권자들은 상식과 공정을 기준으로 다음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번 후보 교체 쿠데타는 국민의힘의 자멸을 넘어서 대한민국 보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진짜 보수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보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길을 묻고 있습니다.